노후에 들어서면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보다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이다. 카카오톡 사진을 보면 친구들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동창회에 나가면 누구는 자녀가 의사가 되었다며 자랑하고, 이웃들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 막막한 말이다. 오늘은 다산 김영석의 지혜를 통해 이런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마음가짐을 배워보자. 김영석은 유배 생활을 하며 인간의 마음과 욕망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다. 이 말 속에는 노후의 비교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은 결국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지 깨달아라.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설령 지금 뒤처져 있어도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그 희망이 점점 희미해진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기회도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가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석은 이런 비교 자체가 잘못된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그는 각자의 삶은 저마다 다른 길을 걸어온 결과라고 했다. 누군가는 일찍부터 재산을 모았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그 자녀가 부모와 마음을 나누지 못할 수도 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행복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독을 퍼뜨린다는 사실이다. 군자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질투와 원망 그리고 자괴감만 남게 된다. 마치 맑은 연못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비교는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깨뜨린다.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라. 남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라. 김영석은 남의 복을 시기하지 말고 남의 복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덕이라고 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간다면 그 친구의 건강과 여유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라. 이웃이 성공한 자녀를 자랑한다면 그 가정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라. 동창이 풍족한 노후를 보낸다면 그의 젊은 시절 노력을 인정하고 축하해 주라. 이런 마음가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실용적인 지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자신의 길을 걸어라.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노후에는 더욱이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나름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한 성공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독특하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라.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매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라. 화려한 취미생활은 못하더라도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 역시 소중한 여유라고 여겨라. 자녀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더라도 건강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여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지 못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나누는 소박한 밥상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다고 느껴라. 김영석은 특히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이 노년의 지혜라고 했다. 젊은 시절에는 크고 화려한 것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박하고 평범한 것에서 더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푸르름, 오랜 친구와 나누는 잔잔한 대화, 손자와 함께 보는 만화 영화의 순수한 재미,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의 정겨운 인사, 이런 것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부요함임을 깨달아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건강 문제로 걱정할 수도 있고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돈은 많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할 수도 있고 자녀는 성공했지만 부모와 마음이 멀어져 서운할 수도 있다. 노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은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한다. 특히 SNS나 모임에서는 더욱 그렇다. 누구든 자신의 성공담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실패나 고통은 숨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비교하지 말라.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첫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라. 지금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김영석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하게 보낸 하루, 평안하게 마감하는 저녁,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임을 깨달아라. 둘째,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만들라.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면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 대신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가족과의 화목일 수도 있고 건강한 몸일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정일 수도 있고 자연과의 교감일 수도 있다. 그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라.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정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셋째, 과거의 성취를 인정하라. 지금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 당신이 겪은 어려움과 노력을 생각해 보라. 전쟁을 겪으며 살아남았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며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키워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가난한 시절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공자가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온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성취임을 받아들여라. 넷째, 남을 돕는 기쁨을 찾아라. 김영석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하더라도 경험과 지혜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라. 육아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도와주거나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며 느끼는 보람은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도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준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라. 다섯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가르친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라.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시간에 차라리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보라.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현재에 몰입할 때 비교의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과거의 아쉬움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섯째, 인간관계의 질을 중시하라.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 김영석은 진정한 친구 한 명이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값지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화려한 사교 생활을 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켜라. 오랜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이웃과의 정겨운 만남,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다. 일곱째, 정신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라.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장이 더욱 중요해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색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석가모니가 80세에 열반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쳤던 것처럼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성취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신적 성숙을 추구해보라.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서예를 배우거나 철학책을 읽거나 늙어서도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라. 여덟째,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반대로 건강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김영석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건강을 감사하게 여기고 더욱 잘 관리해보라.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 아홉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노자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남들의 인공적인 화려함에 현혹되기보다는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에서 위안을 찾아보라. 공원을 산책하고 꽃을 가꾸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새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라. 자연 앞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비교가 무의미해진다. 자연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려준다. 열째, 영적인 깊이를 추구하라.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명상이나 철학 공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탐구해 보라. 김영석은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물질적 성취가 아니라 영적 성숙에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의 외적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자신의 내적 성장에 집중해 보라. 기도하고 명상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아라.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다 보면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오랫동안 비교하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남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소박한 행복에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듯 비교로 인한 마음의 동요도 점차 가라앉는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여전히 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비교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한 것처럼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라. 실패해도 괜찮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또한 혼자서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독서 모임이나 명상 모임 또는 봉사 활동 모임에 참여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보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다 보면 혼자서는 어려웠던 변화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서로의 지혜를 배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나중에는 뜻밖의 행복을 만날 수 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중간에 앞서거나 뒤처지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자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마련이다. 노후에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의존하려는 데서 나온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김영석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것도 바로 이런 내적 가치의 발견이었다. 그는 유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다. 그 결과 후세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나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 물질적 성취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 성숙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지혜이자 특권이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도 없다. 오직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잘 나갈 수는 없다. 그리고 잘 나간다는 것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성공의 기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나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외적 성취가 아닌 내적 성숙에 두는 것이다.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가 진정한 행복의 척도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보라. 남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신의 소박한 일상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라.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김영석의 말처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다. 많이 원하지 않으면 많이 가진 것과 같고 많이 가져도 계속 더 원하면 가난한 것과 같다. 노후에는 이런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더 이상 남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증명할 것도 없다. 오직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흔들리지 마라. 대신 감사하고 만족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김영석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일 것이다. 비교가 아닌 자족으로,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불안이 아닌 평화로 가득한 노후를 만들어가라. 더 나아가 김영석은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세상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라. 이 말은 특히 노후에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 세상에는 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더 부족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대적인 비교에 매달리면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된다. 대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세우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김영석은 늙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노년에는 젊은 시절에는 얻을 수 없었던 지혜와 여유가 생긴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노년의 특권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것이다. 김영석도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라.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깼구나.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잤구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긍정적인 기운이 따라온다. 남들과 비교할 시간도 없을 만큼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고급 음식이 아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이 밥 한 그릇에도 농부의 수고가 들어있고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아무리 소박한 음식이라도 더욱 맛있게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먹는 이 한 끼도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식사다. 산책할 때도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 보라. 길가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들,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작은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김영석은 자연 속에서 걸으면 마음이 정화된다고 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비교로 인한 괴로움도 사라진다. 자연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독서할 때도 남들이 읽는 책과 비교하지 말라. 누군가는 어려운 철학서를 읽고 누군가는 경제서적을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소설이나 에세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독서다. 김영석은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했다. 어떤 책이든 마음에 위안을 주고 지혜를 더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의 독서 목록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라.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겨라.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들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건강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김영석은 자녀의 진정한 성공은 인격에 있다고 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자녀를 키워낸 것 자체가 큰 성공이다. 손자, 손녀와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좋은 곳에 데려간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김영석은 진정한 사랑은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야말로 손자, 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비교하지 말라. 누군가는 더 넓은 집에 살고, 누군가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군가는 더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와 평화다. 김영석은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고 했다. 이웃과 정겹게 인사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런 소박한 행복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부다. 취미 활동을 할 때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고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비싼 취미 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즐기는 산책이나 독서, 텃밭 가꾸기, 동네 산책 등도 충분히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이다. 김영석은 행복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있다고 했다. 소박해도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취미다. 건강 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이 비싼 건강식품을 먹거나 고급 병원에 다닌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영석은 건강의 비결은 절제에 있다고 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다. 또한 김영석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고 사회활동도 줄어든다. 하지만 이런 고독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영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라. 김영석은 잘 산 삶의 끝은 아름다운 완성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남은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자연스러운 귀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대신 감사와 만족, 평화로움이 마음을 채우게 된다. 김영석이 말한 적게 원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김영석의 또 다른 명언을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변한다는 사실 자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지금 남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역시 영원하지 않다. 반대로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해간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 또한 김영석은 나이 들매 지혜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남겼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랑, 우정, 감사, 평화, 지혜 이런 것들은 모두 형태가 없지만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였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런 경쟁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된다. 김영석은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다. 또한 김영석은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했다. 노후에는 물질적으로 받을 것보다 줄 것이 더 많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와 나누며 살아가라. 그럴 때 자신도 더욱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 김영석은 또한 내면의 평화가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는 밖에서 평화를 찾지 말고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면의 평화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면의 평화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은 바로 이 내면의 평화를 잃었기 때문이다. 다시 그 평화를 찾아라.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김영석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조용히 명상하거나 기도하라.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둘째,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다 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진다. 셋째, 좋은 책을 읽어라.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들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아라. 김영석은 특히 감사하는 마음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감사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는 명약이라고 했다. 질투, 원망, 시기, 자괴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라. 처음에는 한두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김영석은 용서하는 마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원망과 분노가 자신의 마음을 독으로 채운다. 반대로 용서하면 자신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자신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내려놓아라.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김영석의 말처럼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이다. 젊은 시절에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간이다.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욕심, 쓸데없는 걱정, 무의미한 비교, 이런 것들은 모두 버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간직하라. 그럴 때 비로소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영석은 죽는 날까지 배우라고 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말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성장하는 즐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 화려한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만의 배움을 찾아라. 그것이 독서든 글쓰기든 그림 그리기든 악기 연주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계속 성장하려는 의지다. 그럴 때 노년의 삶도 활기차고 보람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영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라.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 외부에서 평화를 찾지 말고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라. 이 지혜를 실천한다면 노후에 남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만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행복을 누리며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김영석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